그 다음에 정말 얼굴이 더 작아지셔갖고 무슨 턱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돌도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또 새로운 제2의 치과 의사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파트가 되지 않을까. 세라멜은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은 세라 리프트라고 그래서 저희 세라 치과에서 하는 스페셜 하면서도 이제 시그니처가 돼가고 있는 진료 영역인데요. 세라 리프트라는 거는 환자 고유의 교합을 완전히 좀 개선을 시켜서 턱의 위치를 더 정상적인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위아래 교합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토탈 치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 굉장히 환자분들한테도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일단 기능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치료고 씹는 관계, 또 턱관절의 어떤 통증 이런 것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외모도 좀 사각 모양에서 동그랗게 계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아하는 치료인 것 같아요. 직업도 스튜어디스셨고 그런데 이제 뭐 얼굴형을 개선시키려고 치과에 오신 게 당연히 아니죠. 그냥 치아 가지런하게 하고 아무래도 이제 스튜어디스 하시고 그러니까 더 이뻐지고 싶어서 워낙 미인이시지만 그래서 저희 병원에 세라멜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케이스를 보면은 처음 오셨을 때 입안 사진이 입안 사진이 굉장히 윗니가 아랫니를 이렇게 다 가려서 아랫니가 하나도 안 보이죠. 왼쪽 사진 보면. 그리고 살짝 벌려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 사진인데 아래치아의 배열이 이렇게 어금니에서 쑥 꺼지다가 앞니로 가면서 쑥 올라오는 전문 용어로는 커브 오브 스피라고 그러는데 스피 망고 그게 굉장히 좀 심해져 있는 거죠. 대표적인 어떤 딥바이신 환자분들이고 딥바이신이라는 게 뭐냐면 깊게 문다는 얘기예요. 깊게 문다. 그래서 윗니가 아랫니를 다 가려버린다. 이런 분들은 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잘 때 이를 꽉 물고 자는 습관들이 거의 뭐 90% 이상 임상적인 느낌은 거의 99%인 것 같은데 대부분 꽉 물고 주무세요. 그리고 심하면 한두 번씩 이를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꽉 무니까 여기에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다물 때 쓰는 근육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얼굴형이 사각턱이 되는 거죠. 교곤이라 그래서 여기랑 붙는 거예요. 윗뼈랑 아랫뼈. 이게 수축하면서 입을 벌렸던 게 다물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아래턱하고 여기 관자놀이 있는 데서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에 붙어있거든요. 시작점이.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꽉 무는 게 너무 심한 분들은 두통이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도 오셨는데 이제 이도 이쁘게 하고 싶지만 두통이 상당히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에다 붙이기만 하면은 두통이나 이런 건 개선 하나도 안 될 거고 이렇게 깊게 물리는 관계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될 거고 이렇게 꽉 무는 습관이 그대로 있는 채로 이렇게 얇은 도자기를 붙이면 계속 깨져서 오실 것이다. 탈락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위험군이 된 거죠. 그런 설명을 제가 다 드렸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세라 리프트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어금니까지 다 올려서 교합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교합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쭉 들어보더니 일리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 불편하다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하고 내가 설명드린 거하고 뭔가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큰 결정을 하고 세라 리프트를 하게 됐어요. 세라 리프트를 하는데 왜 큰 결심을 해야 되냐면 아랫니는 최소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개수가 14개가 기본으로 해야 되고 또 위에 또 이쁘게 하려고 하는데 윗니도 붙여야 되겠죠. 토탈 20개에서 22개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료비부터 걱정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걱정을 풀어드리려고 설명을 많이 해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아까 피디님한테 이제 처음에 이 얼굴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전후 사진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도 오셨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뭐 했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나 딴 거 안 했고 치아만 했다 그러는데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사각진 얼굴이 계란형으로 싹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얼굴이 더 작아지셔갖고 무슨 턱이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돌도끼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치과의사니까 뭐 얼굴 이뻐지는 거가 주 메인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그런 효과까지 있어서 좋아하시니까 저도 같이 기분은 좋았지만 제가 기분이 더 좋았던 건 뭐냐면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 그 다음에 치아가 이제 커브 오브 스피가 굉장히 심했던 딥바이즈에서 그거를 제가 개선을 시켜줬기 때문에 교합적으로는 굉장히 더 좋아졌고 길게 봤을 때 마모도라든가 또 턱관절이 앞으로 살면서 안 좋아지는 것들을 조금 더 속도가 더디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았고 이게 이제 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랫니가 조금 더 보이죠, 그죠? 생각보다 많이 올린 거예요.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교정 치료밖에 답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정을 못 하시는 분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정을 한들 색깔은 변화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정한 다음에 라미네이트 같은 치료를 한다든가 이렇게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교정 없이 좋은 교합을 만들 수 있어서 놀라운 변화인데 보초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나 보수적으로 이런
치료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크라운이 아니거든요. 얇은 판막을 이렇게 붙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투명, 내구성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사실은 이런 치료가 지금 이 세상에 오픈된 지 몇 년 안 돼요. 20년 전에는 아무도 이런 치료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선구자적인 그런 건 있긴 있지만 저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가 있어야 그 학문도 계속 발전을 한다고 생각해요. 수직 고경을 약간 올려서 뭔가 교합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연구되어져 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이견들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인 문제. 그 방법론적인 문제에서는 예전에는 크라운밖에 없었거든요. 이를 완전히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덮어 씌우잖아요. 왕관 씌우듯이. 그래서 이름도 크라운이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고쳐? 그랬을 때 이 멀쩡한 이를 다 갈아서 씌워야 돼. 그랬을 때 그걸 하겠다는 환자가 선뜻 있겠냐고. 그리고 의사도 못 권하죠. 자기 일하면 그걸 하겠냐고.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교정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교정은 연령적인 제한이 아무래도 조금 있다 보니까 성인들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선택지가 잘 안 가는 거죠. 재질도 얇으면서 하얀 색깔이면 깨졌는데 어느 정도 얇은데 치아 색깔인데 안 깨지는 재료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치료들이 제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디님, 이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이 가는데 이분 치료 얼마나 기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몇 번쯤 왔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최소 한 6개월은 되지 않나? 6개월 교정 안 했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크라운으로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저도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오래 걸릴 것 같고 그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도 지치고 힘들어 하실 거 뻔하고 컴플레인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의 방법으로 하면 이거 이틀 걸렸어요. 이틀? 네, 하루 아래에 붙이고 그 다음날 위에 붙이고 아래 14개를 그냥 하루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한 번에 높였죠.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나요? 어색하죠, 당연히. 자기 씹는 게 완전히 패턴이 달라졌는데 이 턱관절은 생각보다 이 높낮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견뎌요. 단 조건은 좌우 밸런스가 아주 정확하게 맞춰줘요. 옆으로 갈았을 때 부드럽게 갈릴 수 있게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는데 간섭, 교합 간섭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봐줘서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어색한데 음식은 다 씹어주고 그런 상태로 한 보름에서 20일 있으면 자기 이처럼 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달라진 이 상태가 턱관절의 위치도 좋은 위치로 가 있는 상태고요. 옆으로 갈 때의 어떤 그 각도도 완만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편해질 거고 근육 입장에서는 이걸 높여놨으니까 수축을 더 못하는 거잖아요. 수축을 못하면 근육은 슬림해지는 거죠. 보톡스 맞은 효과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을 잘 못하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있던 근육이 없어지면 몸이 더 안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근육은 사실 툭 멈췄던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살 빼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딱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힘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또 밥 먹을 때 좀 살살 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우리가 근육은 밥 먹을 때 그렇게 꽉 씹는 게 아니고요. 잘 때 자기도 모르게 꽉 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힘을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이나 휴대가 어땠는지. 이분이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저도 되게 흐뭇했고 뿌듯했고 아픈 데가 일단 없어졌다 그러시죠. 색깔은 하얘지니까 당연히 뭐 이뻐지는 건데 얼굴 모양이 되게 달라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치과 의사로서 이런 기쁨도 내가 환자한테 줄 수가 있네. 이 치료가 사실은 해보지 않은 치과 의사들도 아직 많을 텐데 잘 공부를 해서 만약에 하시면은 또 새로운 제2의 치과 의사의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그런 파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